주수장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짝을 만났네요. 두 분과 세 가지 특징주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빠르게 알아보고요. 마감 회사 종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장은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래도 한 0.9% 내리는데 SK하이닉스는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계속 보자니 너무나 헷갈립니다. 과연 SK하이닉스에 대한 전체적인 중심은 O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X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의견 주시죠. 두 분의 선택은 O를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밀리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외국인은 이틀 연속 사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그냥 뭐 뉴욕 증시 내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 주가 흐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하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빠진다고 SK하이닉스가 업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뭐 단순하게 미국 시장의 부담감들. 근데 미국 시장의 구성하고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제 종목들의 동향들이 네. 약간 기존에 좀 많이 올랐다가 타격을 받는. 그래서 솔직히 국내 기업들과의 체력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또 거기 시장 3위, 글로벌 시장 3위에 있는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따로 떼어놔서 그래도 지금부터는 금리가 이제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진검승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먼저 좀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의 시장 1, 2위 업체들은 그 정도까지는 못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때는 견디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진검승부입니다. 진검승부에 누가 더 웃을 수 있는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 두 분 모두 5를 주셨어요. 차은수 소장님은 올해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삼성 또 연초에 반도체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세 상승을 보인다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같은 주식은 3989 하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텀을 보고 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묵직하게 들고 가시면 결국은 이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2020년처럼 4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가는 2배 상승률을 기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는 같이 보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물타기는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물려 있는데 물타기를 해서 수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들고 계신 거 내에서 그냥 이것은 한 군데 묻어두시고요. 차라리 여유자금 있다라면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갖고 계시다라면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살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셨나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사셨나요? 장기 투자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더 길게 가셔야 된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로 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풍산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 걱정되는 게 인플레 우려잖아요. 그럼 차라리 인플레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구리 가격도 오른다. 풍산을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기회 된다면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놓아주시겠습니까? 5가 나왔는데요. 성급하게 나왔습니다. 차은수 소장님, 네. 풍산에 대해서 5, 강한 5입니까? 적당한 옵니다. 적당한 5? 예, 예. 그건 가격 때문인가요? 일단은 이게 강한 오는 제 얼굴처럼 동그래야 되고요. 적당한 오는 정현 아나운서처럼 이제 저 정도. 아, 그럼 작은 5는 우리 김민수 대표 정도. 김민수 대표님. 네, 그렇게 되는 저보다 얼굴이 작아 좋으시겠어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뭐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는데 네. 물론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위험 자산에서 빠져서 안전 자산으로 가다 보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요 견인형으로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게 쉽게 지금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올해 후반기에 가면 경기 둔화라든지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또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풍산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풍산이 또 대표적인 주식인 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또 이걸 판매까지 전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관심권에 두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또 이게 제품 가격으로 네. 전가가 충분히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풍산에 대해서 오 의견 주셨습니다. 적당한 오였고요. 세 번째에 대한 의견도 일치할까요? KB금융 보겠습니다. 앞서 송동현 대표도 수구파이터에서 하나금융 주주의 손을 들어주고 갔는데 금리 인상 모멘텀 지속되면서 이제 금융은행 안에서 대장주 모습 보여줬고요. 한동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한테 살짝 치였는데 아니 역시 전통 강자는 쉽게 죽지 않아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계속 들고 가실지 OX로 의견 주시죠. 이번에도 5가 나왔습니다. 오늘 세 분은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은 세 종목에 대해서 모두 5 의견 주셨는데 KB금융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나요? 저도 요즘 금융주를 사고 싶은데. 주가가 올라가면 사고 싶으시죠? 당연하죠. 네. 근데 긴 시각으로. 긴 시간.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잠깐 풍산 얘기 잠깐 덧붙이게 되면은 풍산 같은 종목은 지금 딱 시류에 맞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풍산이나 고려아연, 특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이제 비철금속의 주자인데 2차 전지 밸류까지 조금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두 회사는 지금 원자재 가격 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커지는 이런 구간 때는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KB금융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일단 오늘까지도 주가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제 좀 무거워지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부각을 많이 받았던 만큼 기대감도 높지만 은행주를 한번 또 막 올라간다고 해서 딱 사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꾸준히 금리 인상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KB금융 사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살짝 반대다 보니까 정현 아나운서의 약 동그라미 정도고요.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6만 원대 밑에서 기회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 부분을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6만 원 밑에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6만 원 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버티는 금융주 그리고 유가 정유주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또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살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소비가 늘어난다 그리고 레이닝 네.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레인 비가 오는 관련주인가요? 네, 지금 비 올 날씨가 아니죠? 그렇죠. 네, 눈 올 날씨죠? 네. 이상입니다. 감이 오세요? 아니요. 약간 저런 온난화. 얘기에 어떻게 감이 옵니까? 지금 저 오다 보니까 네. 그 날씨가 지금 0도라서 차에 나오는 정도 눈이 비로 바뀌긴 했는데 네. 저 정도의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거의 천재급 아닐까요? 비 올 날씨가 아닙니다. 비 올 날씨가 아니다? 네. 약간 기후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무튼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수석이 아니어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소비가 늘어난다는 소비주인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차은주 사님하고 또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데 네. 마감에 산다 종목 궁금합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이 매수할 종목은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를 탓해야겠습니다. 정말 쉬운 단어였는데. 네, 정말 저도 정말 비 들어가는 졌습니다, 종목인가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비올이었습니다. 네. 비올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네, 레이닝으로 꼽혔을까요? 네, 이 회사는 괜찮았죠? 네, 이번에 괜찮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하는 쪽을 사용해서 혹시 스칼렛이라는 미용기기 혹시 아십니까? 스칼렛이요? 예. 저는 필요가 없어서. 그만냥 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그러니까 마이크로니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고주파 RF 쪽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임용기기 관련주인데 스칼렛이라는 쪽이 피부 리프팅 진짜 하실 필요 없겠네요. 네. 이쪽과 함께 또 실펌이라고 하는 기미 홍조 치료제 그리고 치료 기기이죠. 그와 함께 또 스킨 스탬프라고 있는데 이쪽은 화상 흉터나 여드름 이쪽을 또 관리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전반적으로 장비가 80% 소모품이 20%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실적의 변화도 만들어지는데 이 회사의 네이버 트렌드를 보니까 계속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현 아나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꾸준한 인기가 있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실펌 X라고 하는 한 단계 레벨업된 기기는 미국의 FDA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쇼난 뷰티 클리닉이라고 유명하다면서요. 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도요. 네, 최대 규모 병원 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중국 진출의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시우안제약그룹과 앞서 말씀드린 실펌 X가 공급 계약을 5년 동안 180억 규모로 하다 보니까 단일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작년에 맺은 거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55억대로 그 전년도 대비해서 60% 이상 늘었는데 올해는 70억대가 넘어가면서 한 38%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면서 확장세로 들어갔을 때 지금 시총이 1,200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 특히 임의용기기 쪽에 꾸준한 실적을 창출하는 거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한 2,200원대 초반대는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지난번에 중국에 공급 계약 나왔을 때 올라갔던 가격대 2,500원대 부분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0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오를 갖고 오셨습니다. 목표주가 2,500원, 손절가 2,050원이고요. 소비가 늘어난다. BJF 리테일 딱 보여요. 네, 근데 네. 저는 비올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았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그 주식을 보는 그 넓은 시야, 네. 그건 정말 부럽습니다. 리스펙합니다. 얼굴은 작으신데 눈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뭐 제 BJF 리테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강하죠. 일단 뭐 올해 위드 코로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증권가에서 이렇게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장이 올해 6% 정도 성장할 것이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 시장이 좀 격돌을 하고 있죠. 지금 미니스탑을 그 롯데가 이제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세븐일레븐이 거의 이제 BJF 리테일에 근접할 정도로 따라옵니다. 따라온다 하더라도 단기간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동안 위축됐었던 편의점 시장을 여전히 BJF 리테일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현재 지금 그 제가 처음에 그 작년만 하더라도 이쪽 편의점 쪽을 얘기할 때 어떤 여행지라든지 대형 점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실 운동장점, 시청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BJF 리테일의 매출 현황을 보면 도심에 있는 작은 어떤 점포들이 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BJF 리테일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BJF 리테일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를 18만 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JF 리테일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5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뭔가 소비 안에서도 지금 편의점 쪽을 한다는 거는 네. 완전 내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내수는 지금 내 주머니에서 지금 돈을 계속 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리오픈이랑 해서 아직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내 주머니에서 아직 돈을 안 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적 개선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내수는 제 주머니에서 정현아서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 가는 길에 두 분의 조언을 받아서 편의점에 들렸다가 피부과 들러서 실펌엑스를 해봐야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 동시 내일 방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 네, 부어 있으면 안 될 텐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7%, 그래도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낙폭이 좀 줄었고요. 코스닥 조금 더 힘내주게 1.07% 아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살짝의 움직임에도 미묘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동시효과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